경험하며 깨달은 낙찰가의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99% 폐찰러들은 인정 안 하지만 경매로 돈 잘 버는 상위인 1%는 반드시 알고 있는 낙찰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우선 하려면요, 우리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잘 뽑아내서 임장을 통해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아낸 다음에 입찰을 해야지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낙찰을 받아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건데 이상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애초에 안 팔리는 빌라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떨어지는 거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남들은 경매로 몇 억 번다는데 나는 연차 써서 시간 내서 임장까지 가서 입찰까지 했는데 떨어진 입찰표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때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저도 경매 생활 처음 했을 때는요,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운 좋으면 언젠간 되겠지 라고 입찰하면 3년 뒤, 5년 뒤에도 여러분의 자산은 그대로일 겁니다. 아니, 물가 상승률 때문에 더 적어질 거예요. 저도 경매 생활 처음 했을 때는요, 아무리 입찰을 해도 자꾸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2등, 3등 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격을 높게 썼어? 라고 속으로 욕만 했는데 욕만 하니까 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용기를 내어서 낙찰자에게 다가가서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투자했는지, 예상 매도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하며 깨달은 낙찰가의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초보자들과 보는 눈이 다르기에 그만큼 많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게임처럼 명확한 공략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으세요. 99% 폐찰러들은 인정 안 하지만 경매로 돈 잘 버는 상위인 1%는 반드시 알고 있는 낙찰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보 99%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둘째, 아파트 경매, 경쟁에 몰리는 이유. 그럼 우리는 경쟁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셋째, 빌라 경매에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이 3가지만 정리되면 여러분들 경매에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째, 99% 경매 초보들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 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지도와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경매는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은 무조건 빨리 벌고 싶으니까 초보인 상태에서 무조건 빨리 입찰해서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건 골라내는 실력이 늘지 않으면요, 사실 경매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공동투자라는 아주 위험한 덫이에요. 공부는 하기 싫고 모아는 돈은 적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이용을 해서 경매 고수가 공동투자를 유인해서 잘못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의 모든 선택과 결과는 본인 몫이에요. 남 탓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는 실력을 어떻게 늘릴까요? 궁금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파트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방 아파트 빠르게 낙찰받아서 돈 벌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초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종목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거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략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는 공격수보다 수비수를 탄탄하게 만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초보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경매에 임하느냐, 그 심리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권리 분석도 아주 깨끗하고 임장 가기에도 편한 지역이고 잘 팔리고 겉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아파트 위주로
입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아파트들을 입찰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경쟁에 많이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 낙찰된 초보들이 많이 접근한 아파트고요. 경쟁 몇 명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 많죠? 우리는 이런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경쟁을 따돌리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입찰한다? 그러면요, 최소한 30번 정도는 입찰을 해야지 한 건 정말 운 좋게 낙찰받는 겁니다. 시간은 돈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겠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에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들과는 달라. 언젠가는 낙찰 받을 거야. 그냥 이 상태로만 입찰하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운이 특별하게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99%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1%는 남들보다 워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타고날 때부터 운이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경매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입찰에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낙찰이라는 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익이라는 목표를 두고 입찰을 하는데요. 초보자분들 잘 보세요. 수익이 아니라 낙찰이 목표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어느 누구가 지켜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초보일수록요. 이렇게 되면 낙찰이 목표가 되니까 입찰가를 무조건 올려 쓴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낙찰받을 거예요. 동네 부동산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게 쓰는데 낙찰이 안 될까요? 근데 낙찰을 받으면 뭐예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경매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내부 집도 보지도 못하고 명도라는 과정도 있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우리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0만 원 번다는 식으로 계속 입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경험 삼아서 200대기 300대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200대기 300대기 하려고 과감하게 입찰가를 올려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할 때 100만 원 더 들고 수리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더 든다면 수익이 날까요? 안 나겠죠? 수익이 제로거나 마이너스면요, 경매 다시 하기 사실상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요, 돈 되는 경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를 우선 하려면요, 우리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심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경쟁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경매 초보. 두 번째, 실전 투자자. 세 번째, 실거주자입니다. 우리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게임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 세 부류가 모두 참가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올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돈 못 버는 경매 하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경매 초보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경매 초보는 겁이 많다고요. 그리고 안 팔리는 아파트는 쳐다도 보지 않고 권리 분석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경매 수업 보면요, 권리 분석을 등한시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할 줄을 모르니까 빨간색 글씨가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무서워서 입찰을 못하게 돼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뺏길까봐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 분석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급으로 권리 분석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권리 분석이라는 덫에 빠지는 순간 수익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 정도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빨간색 글씨가 많아도 내가 서류 열람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들어가면 우리가 입찰가를 낮게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갭만큼 다 우리 수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들은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분들은요, 경매를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겁도 없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무조건 입찰합니다. 여러분, 경매 초보가 많을까요? 아니면 실전 투자자, 경매 중수나 고수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초보들이 훨씬 많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실전 투자자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가장 빨리 들어가서 이 리그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1번에서 나오시고 2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낙찰된 아파트인데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감정평가만 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시세 가격보다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 아무리 봐도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 특이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님이 임장을 가서 소름 돋는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바로 화재가 난 거예요. 이런 물건 1번 그룹에서 입찰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못합니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번 그룹은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입찰 몇 명 들어왔나요? 너무 적은 수가 들어왔죠? 우리 30명, 40명 경쟁하는 게 아니라 3명, 4명 경쟁해서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7천만 원 싸게 샀습니다. 물론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해결해서 엑시샷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입찰을 한 거라고요. 불탄 집 입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이 하기 어려운 애매한 물건들을 잘 뽑아내서 임장을 통해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아낸 다음에 입찰을 해야지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낙찰을 받아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문은요, 2번 문을 계속 두드려야지 열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실거주자입니다. 자, 실거주자분들은요, 2년 보유 혹은 거주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면은 우리 양도 차익을 한 푼도 내지를 않습니다. 세금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니까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거주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실거주하려고 입찰하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30대, 40대 여성분들이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 위주인 입지만 선택을 해서 입찰해요. 학교 가까워야 되고 학원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상권도 있어서 외식도 자주 할 수 있고 또한 공원도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이러한 아파트를 골라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2번 그룹 실전 투자자들은 3번 그룹이 입찰하고 싶어하는 곳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조금씩 되시죠?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아파트만 입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물건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애매하고 비교적 못생긴 물건을 찾아서 입찰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 입찰을 못할 때 그때 수익이 2배, 3배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불에 탄 집, 제가 아주 극단화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공포감을 느끼는 아파트 물건일수록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초보가 아닌 중수나 고수들은요, 경쟁이 얼마 안 되는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찰가를 절대 올려서 쓰지가 않아요. 그러면 건당 최소 3천, 4천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뛰기 하지 마시고요, 3천, 4천 뛰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실력을 늘려야 되겠죠?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임장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은 아파트도 공포감에 휩쓸려서 입찰률이 낮아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안 팔릴까요? 가격이 맞지가 않아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쟁이 적기 때문에 싸게 사서, 어떻게 싸게 사야 되냐면요, 1년치 대출이자를 미리 확보를 하고 그만큼 입찰가를 녹여서 입찰가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버틸 수 있는 이자를 미리 계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할 거예요. 자, 금매 가격으로 판다면 수요자들이 입맛에 맞다면 팔립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안 팔리는 아파트들은요, 가격 협상이 안 되게끔 올려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매는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우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찰가를 써서 부동산을 사오는 아주 재미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 물건 위주로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경쟁이 적고 낙찰을 잘 받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물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7층 물건이었는데요. 경쟁 몇 명이었나요? 4명이죠. 11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낙찰받은 겁니다. 현재 호가는 가장 저렴한 게 10억 2천이에요. 실거래가도 같죠? 그러면 얼마 싸게 산 거예요? 여러분 1억 싸게 산 거예요. 1억. 동네 부동산 가서 1억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나요? 그냥 나가라고 할 겁니다. 맞죠? 이래서 경매가 재미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법원 경매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다음으로는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용당 피오레 아파트였습니다. 13층이었는데요. 3억쯤에 거래된 아파트고 현재 매물은 2억 8천짜리가 있습니다. 경매로 2억 1,500에 받은 거예요. 7천만 원 싸게 받은 거죠. 위치를 보겠습니다. 시내에서는 살짝 동떨어진 아파트예요. 학교도 제법 먼데 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산책하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들이 좋게 안 보는 물건을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금매 가격으로 세팅을 하고 팔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놨거든요. 링크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빌라 경매 투자로 망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보다 경쟁이 낮고 수익은 많은 게 빌라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안전하게 투자해야 돼요. 난이도는 아파트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은 빌라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경쟁이 적어서 낙찰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몇 번 입찰하다 보면은 낙찰받는 게 빌라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 팔린다는 겁니다. 안 팔리는 빌라를 낙찰받게 되면 대출이자는 매월 나가고 그 문자 버는 것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집은 비어 있어서 여름이면은 더위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겨울이면은 하수관이 동파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가 극대화될 겁니다. 초보일수록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가 낙찰받는 가격 그 이하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애초에 안 팔리는 빌라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이 경매를 하는데 누구는 안 팔리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돈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잘 팔리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딱 한 끝이 차이입니다. 바로 빌라 투자하는 순서를 잘 아냐 모르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빌라 투자도 탑에서 다운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운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순간 물이 역행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시간, 돈,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거겠죠? 우리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탑다운 방식이 뭘까요? 바로 잘 팔리는 빌라가 어떠한 건지 동네마다 데이터를 확인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으니까 잘 팔리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팔린다고요. 투자는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알고 해야 됩니다. 종잣돈 모으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잃으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확률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95%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빌라 물건을 찾아서 수요를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매에 물건 조사하러 임장을 갔어요. 요즘에 가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나요? 안 팔린다고 할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자기 경험에 이거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빌라를 거래해본 경험이 없으면 안 팔린다고 하고, 최근에 거래를 몇 개 한 건이 있으면 가격만 맞으면 팔린다고 할 겁니다. 자, 확률이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빌라 지역을 알고 물건을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장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 말을 100% 믿을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해서 간 만큼 가격을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팔리는 가격을 알아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모르고 제가 만들어낸 탑다운 방식을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요, 임장을 가도 빌라가 안 팔린다고 하니까요, 겁이 나서 입찰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두 번, 세 번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갔는데도 안 팔린다고 하면 빌라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 경매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포기하면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회를 포착을 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전자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이 가격이면 팔린다라는 거를 알고 왔어요. 그래서 입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부동산 사장님들이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들은 중개를 해야지 돈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 가격으로 부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초급매 가격으로 가격을 부를까요? 초급매 가격으로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초급매 가격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작성할 거예요. 실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입찰가가 터무니없게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100% 믿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참고만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 객관적인 기준은요, 데이터에 있다, 시세 분석한 결과값에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요, 잘 팔리는 빌라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전국 데이터, 두 번째, 시세 지도, 세 번째, 시세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초보도 빌라 중수, 아니 고수처럼 투자할 수 있게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끔 제가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시세 분석 프로그램은요, 지금 특허 출원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잘 되면 26년도에 특허를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초보도 중수, 고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빌라 투자를 해서 어떤 빌라? 잘 팔리는 빌라를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매시장 이제 끝물이라는데 뭐 먹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남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하면은 끝물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객관화된 지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시장이 조용할 때 더 큰 빚을 발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한 수강생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는 40대 여성 교육생님이었습니다. 소액빌라를 낙찰받고 싶었는데 임장을 가도 안 팔린다고만 하니 겁나서 입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교육을 수강하고 데이터 자료를 확인 후 소액빌라가 어디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었고 물건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찾은 곳이 부평 천천동이었습니다. 시세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했고요. 권리 분석을 해보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지만 허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세는 거래가 많은 지역이라 부동산 플래닛으로 정확한 시세를 찾기 어려웠지만 시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만 팔릴지 쉽게 알아냈고 수리를 하면 1억 정도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지를 보면 한국 GM 공장이 있고 관련 산업 공장들이 많은 곳입니다. 임장을 가서 내부 정보 확인 후 입찰했는데요. 경쟁은 단 2명이었고 5,8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명도는 임장 때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구 통화하여 잔금을 내고 비밀번호를 받아 개문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도 없고 햇볕도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수리가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대 투자해서 새집처럼 완성하고 현재 매도 중에 있습니다. 세전 3,000만 원 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임의사업자로 매각할 예정이고요. 양도세가 아닌 종소세를 낸다면 2,00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도 경매에서요, 상위 10% 안에 들 겁니다. 내 경쟁자는 누구이고 아파트 경매 어떻게 입찰해야 되는지 아셨고요. 빌라 경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아셨습니다.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해볼래요 라고 생각이 들면요, 잘 팔리는 빌라를 임장을 가셔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데이터를 내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데이터는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하지만 문제는요, 실행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거를 알려드려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우리 시간을 길에서 계속 버리는 거 아깝지 않나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빨리 성과 내서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경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요즘에 경매 강의 엄청 많잖아요. 공장식으로 수백 명 모집을 해서 해주는 강의도 있고요. 1대1식으로 해서 경매 가외해주는 것도 많아요.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이 날 겁니다. 요즘 경매 강의 얼마예요? 300만 원은 기본이죠? 400, 500, 700 하는 경매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백 명 모아놓고 하는 수업은요, 여러분 이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하려고 하면 마음 편히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만 온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케어가 아니라 방치예요. 가짜 공략집을 결제한 사람일수록 후회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요. 지금 경매 강사도 하기 때문에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교육생 이름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주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봐주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될 때까지 알려주려고 노력해주고, 교육생 상황에 맞는 물건을 골라서 입찰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경매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1대1로 도와주는 강의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인 경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 강사가 지켜야 될 대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생 인원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교육생이 스스로 경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강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육생은 돈이 아니라 내 후배를 육성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소수 인원만 모집을 해가지고 간절하신 분들만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제 교육생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경매의 후배님들입니다. 이끌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후배님들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은지 선정해주고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1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도 만들어놨고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싸구려 정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요, 특별합니다. 간절하신 분들만 이끌고 나가고 싶어요. 1대1 맞춤 경매를 수강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건요, 고정 댓글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만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담아 놨습니다. 3기는요 이미 끝났고요, 4기도 지금 5자리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리는 5자리밖에 없고요, 저는 강의만 팔고 사라지는 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과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모은 종잣돈인데 운에 투자 맡기지 마시고요, 확실한 데이터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공략을 알려주는 사람과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요? 10명만 모시고 제가 9년 동안 투자했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4기는 5자리 남았고요,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